한국의 기술력은 때때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2026년 2월 이란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확신하자 이란은 즉각적인 반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전 세계의 유조선들이 해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척의 배만이 이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유조선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고 이 한국 유조선에 주목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협을 탈출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타누라 항구, 한국의 30만 톤급 유조선 선교에서 저는 항해 계획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80만 배럴의 원유를 가득 실은 이 배는 내일 새벽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 한국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선장 생활 15년째, 이 항로는 저에게는 내 집 앞마당과 다름없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를 지나 인도, 그리고 말라카 해협을 거쳐 한국까지 1년에 12번을 왕복하는 루트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페르시아만은 고요했습니다. 수평선 위에는 다른 유조선들의 마스트가 희미하게 보였고 멀리 있는 석유 플랫폼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선장님, 1등 항해사 이지훈이 선교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1세의 베테랑 항해사로 평소에는 침착하고 냉정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안색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BBC 속보를 보세요. 태블릿 화면에는 테헤란 상공의 섬광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중계 영상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포함한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옹의 관저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소식에 저는 손바닥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다에서 20년 가까이 항해하면서 긴박한 상황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그리고 작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당시에도 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의 사례를 노린 공습이라니 차원이 달랐습니다. 다른 배들의 움직임은 제가 묻자 지훈이 레이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근처에 정박해 있던 유럽 선박 2척이 방금 앱을 올렸습니다. 페르시아만 밖으로 나가려는 모양입니다. 그때 VHF 무전기에서 영어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통보한다. 모든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금지한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2등 항해사 박준호가 헤드셋을 쓰고 채널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선장님, 주변 배들이 본사와 긴급 교신 중입니다. 머스크 컨테이너선은 회항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교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제 뒤에서는 3등 항해사가 숨을 죽이고 있었고 조타수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상소집 걸어라,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승조원 선교로 집합, 당장.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판 아래에서 발소리가 울리고 승조원들이 한 명 한 명 선교로 올라왔습니다. 잠에서 깨어 멍한 얼굴에 승조원이 12명 전원이 모이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겠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1시간 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을 공습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다. 승조원들 사이에 술렁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는 라스타누라 항구, 원유는 만재 상태, 호르무즈까지는 300캐리 거리다. 기관장 강대호가 물었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은 있었습니까? 60세 가까운 나이에도 기관실을 30년 넘게 지켜온 베테랑입니다. 아직이다. 지금 서울은 오전 9시쯤이겠지. 곧 연락이 올 것이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할 상황일 수도 있다. 3등 항해사 최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장님, 해협이 봉쇄되었는데 어떻게 통과합니까?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29세, 승선 경험, 3년째의 초급 항해사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 것 같나? 제가 되물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아니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선교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갑판장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페르시아만에 3개월이나 발이 묶인 배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식량도, 물도, 연료도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 배의 보급품은 한 달분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는 지금 한국 배가 37척이다. 해양수산부에서도 통지가 있었을 것이다.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테지. 조리장 정석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수평선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20년 이상 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바다에서는 타이밍이 전부다. 기회의 창은 순식간에 닫혀버린다. 지훈이 레이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장님, 페르시아만 안에 있는 배는 100척이 넘습니다. 모두 나가려고 할 겁니다. 해협이 폭은 10km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봉쇄가 완전히 실시되기 전에 강대호 기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출항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이곳에 남아 상황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저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 해협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탈출할 것인가? 그때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해운 팀장 이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선장, 상황은 파악하고 있나? 네, 팀장님. 모든 승조원 비상 소집도 완료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본부에서 긴급회의 중인데. 팀장님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배경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방금 해양수산부에서 호르무즈 인근 해역 운항 자제 권고가 나왔네.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게. 대기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얼마나 대기해야 합니까?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다. 우리 배만 그런 것이 아니네. 페르시아만에 우리 회사 유조선이 3척 있는데 모두 대기 명령을 내렸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인근의 배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배는 호르무즈로, 어떤 배는 반대 방향으로. 팀장님, 지금 외국 선사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회항 명령을 받았지만 쉘의 유조선은 해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침대로 갈 것이다. 선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팀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억지로 해협을 통과하려다 이란 고속정에라도 조우하면 어떻게 할 셈인가? 지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은 답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지훈이 말했습니다. 선장님, VHF 교신을 들어보니 영국 유조선 한 척이 지금 출항 준비 중입니다. 1시간 후에 호르무즈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속력은? 제가 물었습니다. 최대 선속으로 간다고 합니다. 15노트. 이 배도 만재 상태에서 최대 16노트까지 낼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까지 300캐리면 20시간 정도 걸립니다. 빨리 출발하면 내일 밤에는 해협을 빠져나갈 수 있는 계산이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장님, 본사는 대기하라고 알고 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권을 가진 것은 우리다. 30만 톤 유조선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현장의 판단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강대호 기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3시 반. 지훈, 갑판 상태 최종 점검, 출항 가능 여부 확인해라. 제가 말했습니다. 강 기관장, 기관실 준비 상황은 언제든 출항 가능합니다. 강 기관장이 즉답했습니다. 좋아, 전원 제자리로 돌아가라. 1시간 후에 다시 모인다. 저는 지시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승조원들이 한 명 한 명 선교를 나섰습니다. 지훈만 남았습니다. 선장님, 정말 출항하실 생각이십니까? 모르겠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는 3개월은 이곳에 발이 묶일 것이다. 그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지훈은 레이더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선장님이 결정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항해해오지 않았습니까?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그때 VHF에서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영어로 외치는 소리가 VHF에서 흘러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북쪽 입구, 유조선 한 척 피격, 반복한다. 우리 배가 공격받았다. 선교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 주파수 조정해라. 좌표 확인. 무산단 반도 근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10페리 지점입니다. 피격된 배의 상태는? 제가 물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오만 해상보안센터. 피격 선박 승조원 20명 현재 구조작업 중. 선체는 침수 중. 저는 해도를 펼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부분은 폭이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심이 충분한 항로는 6km 정도에 불과하며 모두 영해 안에 있습니다. 피격된 위치는 바로 그 입구였습니다. 준호가 다른 채널에서 들려오는 교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선장님, 영국 해군 기관에서 보고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근해에서 민간 선박 4척이 공격받았다고 합니다. 4척이나? 지훈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한 척은 침몰 중이고 나머지는 손상되어 회항 중이라고 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3시 45분. 공습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맹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경고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본사였습니다. 이번에는 최 이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선장, 들었나? 호르무즈에서 배가 피격되었다던데.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 최 이사님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정박, 이건 명령이다. 다른 배들에게도 모두 같은 지시를 내렸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아까까지 움직이던 배들의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로 향하고 있던 영국 유조선도 속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선장님,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대기를 명령했지만 대기가 정답일까요? 여기서 3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반대로 지금 출항하면 어떻게 될까? 호르무즈에는 이란 고속정이 순찰하고 있을 겁니다. 30만 톤의 거대한 유조선이 최고 속도로 달려도 겨우 16노트, 고속정은 40노트 이상을 냅니다. 따라잡히면 끝장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초기 단계라는 것입니다. 군부도 갑작스러운 공습에 대한 대응으로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해협 봉쇄를 선언했다고는 하지만 완전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 되면, 모레가 되면 더 견고한 봉쇄망이 쳐질 것입니다. 이지훈 1등 항해사, 제가 말했습니다. 네, 선장님. 최신 기상정보 확인해라. 호르무즈 해협의 조류, 파도 높이 전부다. 제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박준호 2등 항해사, 최적 항로 계산해라. 해협을 가장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루트.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장님, 그럼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시 무전이 울렸습니다. 모든 선박에 알린다. 여기는 미 해군 오함대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은 현재 위험 수준 적색이다. 민간 선박의 단독 항해는 권장하지 않는다. 호위가 필요한 선박은 채널 16으로 연락하기 바란다. 지훈이 저를 봤습니다. 해군 호위 말씀이십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최소 이틀은 걸릴 것입니다. 호위함 할당을 받고 다른 배들과 집결해서 선단을 꾸리려면 지훈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빨라도 출발은 사흘 후겠네요. 사흘. 그 사이에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 더 많은 배가 공격받을지도 모르고 이란이 본격적으로 기뢰를 부설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반대로 협상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선교 문이 열리고 강대호 기관장이 들어왔습니다. 선장님, 기관실 전원의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어땠나? 반반입니다. 강 기관장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빨리 나가자고 합니다. 집에 어린 자식이 있으니까요. 연로한 기관사들은 안전하게 대기하자고 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에게도 10살 된 딸이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번 항해가 끝나면 육상 근무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갑판부는?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 지금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해도 위에 연필로 선을 그었습니다. 라스타누라 항구에서 호르무즈까지, 호르무즈에서 오만만까지, 그리고 인도로 각 구간의 위험도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선장님, 준호가 계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내일 밤 10일시경에 해협에 진입 가능합니다. 만재 상태의 최대 선속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야간 통과인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란 고속정의 활동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배도 눈에 띄니 레이더에는 잡힐 겁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30만 톤짜리 배를 숨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AIS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꺼도 레이더에는 거대한 점으로 비춰집니다. 김태성 갑판장이 보고하러 왔습니다. 선장님, 갑판부 의견입니다. 22명 중 15명이 출항에 찬성, 7명이 대기입니다. 반대 이유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 의견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어떤 의견인가? 지금 놓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합니다. 김태성의 목소리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저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였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물을 배급받고 보급선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때 함께 발이 묶인 선원 중 한 명은 정신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헬기로 이송되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선원들의 정신 건강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4시, 1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출항하려면 만조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선장님,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함께 책임을 지겠습니다.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선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위성 전화를 손에 들었습니다. 본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제 판단대로 움직여야 할까? 그때 VHF에서 또 다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속보입니다. 한국 국적의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고속으로 항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잠깐, 저는 VHF 볼륨을 높였습니다. 한국 해운회사 소속으로 보이는 VLCC 유조선이 사우디 라스타누라 항구를 출항, 현재 호르무즈 방향으로 항해 중입니다. 선박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훈이 재빨리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선장님, 저희 남동쪽 60해리 지점에 대형선 한 척이 있습니다. 속력 16노트, 북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배를 확인할 수 있나? AIS가 꺼져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와 속도만 보면 만재 상태의 유조선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 배의 항적을 응시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일직선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본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미쳤군.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상황에서 단독으로 돌진하다니. 강 기관장이 말했습니다. 그게 정상이다. 선장님이 현장에서 판단한 거다. 육지에서 명령만 하는 인간들보다 저 선장님이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신 거지.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으니까요. 위성 전화를 손에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다가 멈췄습니다. 본사에 전화해서 뭐라고 말할까? 또다시 대기 명령을 받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하고 여기서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전화하지 않고 출항한다면 그것은 명령 불복종입니다. 선장 면허 정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15년 동안 쌓아 올린 경력이 한순간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선장님, 지훈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3등항 해사였을 때 기억하십니까? 태풍을 만나 선장님이 항로를 변경하셨습니다. 본사는 예정된 항로를 지키라고 했지만 그때와는 다르다. 똑같습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선장님의 판단이 옳았고 우리 배만 무사했습니다. 예정된 항로를 고집했던 다른 배들은 선체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출까지 30분. 승조원들을 다시 한번 모아라. 제가 말했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겠다. 투표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민주적으로 결정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출항할 것인가 대기할 것인가 다수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이다. 10분 후 22명의 승조원이 다시 선교에 모였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본사의 명령을 따르고 이곳에 남는 것. 안전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 출항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돌파하는 것. 위험하지만 내일이면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 승조원들 사이에 술렁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겠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를 포함해 22명. 출항에 찬성하면 오른손을, 대기에 찬성하면 왼손을 들어라. 잠시 침묵. 이윽고 강대호 기관장이 제일 먼저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출항에 찬성합니다. 지금 놓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지훈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여기서 썩고 싶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승조원들이 먼저, 연로한 승조원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18대 4. 압도적으로 출항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겠다. 출항 준비. 바로 그 순간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본부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 선장,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봤나? 한국 유조선이 호르무즈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마 자네 배는 아니겠지? 다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남동쪽에 있는 다른 배입니다. 그래? 다행이군. 본부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절대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마라. 해양수산부에서도 재차 운항 자제 통지가 있었다. 본부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뭔가? 만약 상황이 악화되어 여기서 3개월, 6개월 발이 묶인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선원 교대는? 보급은? 이 배에 실린 280만 배럴의 원유는 언제 한국에 도착합니까? 본부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대책을, 나중에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육지에 계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곳의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말입니다. 김 선장, 명령에 불복종할 셈인가? 현장의 판단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14조에 따르면 선장은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법 이야기를 하는 건가? 본부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본부장님, 제 목소리는 반대로 낮아졌습니다. 저는 이 배에 15년 동안 승선했습니다. 이 항로를 100번 이상 왕복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늦으면 더 늦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본부장의 무거운 한숨이 들립니다. 김 선장,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자네 책임이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승조원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할 셈인가? 이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22명 중 18명이 출항에 찬성했습니다. 투표라고? 본부장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배가 민주주의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요. 하지만 승조원들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침묵. 이윽고 본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본사에서 허가한 것이 아니다. 자네의 독단이다. 이해합니다. 무사히 돌아와라. 본부장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자네 딸 10살이라던가. 다음 달이 생일이었지. 목이 메었습니다.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선장님, 지훈이 말했습니다. 출항 준비 완료했습니다. 기관실 상태는 최대 출력 가능합니다. 강 기관장이 보고했습니다. 연료는 충분하고 엔진 상태는 최고입니다. 갑판부는 터즐 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5시, 일출까지 20분. 좋아. 전원 배치, 출항. 승조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훈련해온 팀입니다. 각자 맡은 자리로 가서 출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타실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20시간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까지 1등 항해사, 항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라스타누라에서 호르무즈까지 312해리. 예상 소요 시간 19시간 30분. 내일 오전 일시경 해협 진입 예정입니다. 좋아. 쉼올립니다. 윈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만 톤의 거대한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출항 후 3시간. 우리는 페르시아만을 북동쪽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속력 16노트. 만재 상태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속도입니다. 지훈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장님, 드세요. 한숨도 못 주무셨을 텐데. 고맙다.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우리 주변의 배들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박 중이거나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전속력으로 달리는 배는 거의 없었습니다. 선장님, 아까 우리보다 먼저 나간 유조선은 어디쯤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계산했습니다. 지금쯤 호르무즈 해협 베케리 전방쯤 될 겁니다. 저희보다 6시간 선행하고 있습니다. 교신을 시도했나? AIS가 꺼져 있어서 배가 어떤 배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VHF로 몇 번 호출해봤지만 응답은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라도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목받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선장님, 김태성 갑판장이 선교로 올라왔습니다. 갑판 점검 완료했습니다. 화물 압력 정상, 배수 시스템도 이상 없습니다. 승조원들 상태는 긴장하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뭔가 하고 있는 것이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고들 합니다. 알겠다.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행동하고 있을 때 더 안심감을 느끼는 법입니다. 오전 10시 VHF에서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국적 유조선. 여기는 미 해군 오함대다.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보고하라. 지훈이 저를 봤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5함대. 여기는 한국 국적 VLCC 한비토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위험 수준 적색이다. 호위 없는 단독 항해는 권장하지 않는다.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항해를 계속할 것이다. 잠시 침묵. 알겠다. 귀선박의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 P8 초계기가 해협을 순찰 중이다. 비상사태 발생 시 채널 16으로 연락하기 바란다. 감사한다. 제5함대. 교신이 끝났습니다. 적어도 미군이 우리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강 기관장이 선교로 올라왔습니다. 선장님, 기관실에서 점심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밥 먹을 시간 없다. 드십시오. 강 기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20시간 이상을 달려야 합니다.
지금 안 드시면 나중에 쓰러집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조리장이 만든 김치찌개와 밥이 운반되어 왔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승조원들은 모두 먹었나? 제가 물었습니다. 네, 교대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김태성이 대답했습니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흥분해 있습니다. 모험 같다고도 하고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모험이라 잘 되면 모험, 실패하면 사고겠지. 잘 될 겁니다. 강 기관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장님을 믿습니다. 그 신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4시 준호가 보고했습니다. 선장님, 우리 전방 백해리 지점에서 배 한 척이 정지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나간 유조선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속력이 0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왜 멈췄을까? 확인 중입니다. 지훈이 VHF 채널을 돌렸습니다. 잠시 후 영국 해군 기관의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북쪽 입구, 좌표 북위 26.5도 동경, 56.2도 지점에서 유조선 한 척이 이란 고속정에 의해 정지당했다. 현재 협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지당했어.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해도에 그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60해리 지점. 우리는 지금 그곳에서 140해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9시간 후에 도착합니다. 선장님,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계속 진행합니까? 저는 레이더를 봤습니다. 멈춰선 유조선 주변에 작은 점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고속정이었습니다. 속력 유지한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9시간이나 있으면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을까? 오후 8시 동쪽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정지당했던 유조선에서 70해리 떨어진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VHF에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지당에 있던 유조선에서 고속정이 이탈했다. 현재 항해를 재개했다. 선교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다행이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왜 풀려난 걸까요? 지훈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승선 검문일 것이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화물을 점검하고 경고하고 풀어준 거다. 아직 전면 봉쇄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 저희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준호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승선 검문은 받게 될 것이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있다. 지훈이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선박 등록증, 화물 적재 서류, 선원 명부, 항해 허가서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페르시아어를 할 줄 아는 승조원은 있나? 3등 기관사 한재민이 대학교에서 페르시아어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강 기관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선교로 올리라고 해라. 10분 후 28세의 젊은 기관사가 올라왔습니다. 선장님, 부르셨습니까? 페르시아어 할 수 있나? 네, 대학교에서 전공했습니다. 이란에서 1년간 교환학생도 완벽하다.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란 고속정이 우리를 정지시키면 자네가 교신 담당이다. 할 수 있겠나? 재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제가요? 긴장하지 마라. 그저 서류를 확인시켜주고 그들의 장교에게 예의를 갖추면 된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민간 선박이다. 전쟁과는 무관하다. 알겠습니다. 재민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밤 10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40해리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3시간이면 해협에 진입합니다. 레이더에 작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장님, 전방의 고속정 2척 확인. 준호가 보고했습니다. 해협 입구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순찰 중인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의 상황이었습니다. 속력 유지, 평소대로 접근해라. AIS는 어떻게 할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켜둬라. 숨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정당한 상선이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고속정들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리 전방 10해리 지점에서 2척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왔군.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VHF에서 페르시아어가 들려왔습니다. 재민이 헤드셋을 쓰고 귀를 기울입니다. 선장님, 정지 명령입니다. 엔진을 멈추고 정선하라고 합니다. 알겠다. 저는 기관실에 전화했습니다. 강 기관장, 정지 준비. 지금요? 강 기관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협상이다. 30만 톤의 거대한 배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성 때문에 완전히 정지하는데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고속정 2척이 우리 좌우로 접근합니다. 서치라이트가 선체를 비췄습니다. 갑판 위에는 무장한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VHF에서 다시 페르시아어가 들려왔습니다. 재민이 통역합니다. 선박 이름과 목적지,
화물 내용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대답해라. 제가 지시했습니다. 재민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페르시아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정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재민이 통역합니다. 승선해서 검문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사다리를 내리라고 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사다리 내려라. 제가 명령했습니다. 김태성이 인터폰으로 가판부에 지시를 내립니다. 고속정이 선체에 바싹 달라붙었습니다. 5명의 이란 혁명 수비대원들이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침착해라. 저는 승조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통상적인 승선 검문에 협력하면 된다. 이란 병사들이 선교로 올라왔습니다. 선두의 장교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계급장으로 보아 대위 정도 되는 듯 했습니다. 재민이 페르시아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교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대화가 이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류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시간에 호르무즈로 향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항해라고 대답해라.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싣고 한국으로 향하는 중이라고 재민이 설명했습니다. 장교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확인해 나갔습니다. 선박 등록증, 화물 적재 서류, 선원 명부, 꼼꼼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장교가 다시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는데 왜 진입하려고 하느냐고 합니다. 재민이 통역했습니다. 다른 배들은 모두 대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봉쇄되기 전에 출항 허가를 얻었다고 말해라.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립국의 선박이며 전쟁과는 무관하다고 재민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장교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부하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병사 2명이 선교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내를 수색할 생각인 모양입니다. 선장님, 지훈이 긴장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거 시간 끄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곳에 묶어둘 생각이 아닐까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맙소사. 30분이 지났습니다. 병사들이 돌아왔습니다. 장교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화물은 확인했다고 합니다. 재민이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통과 허가는 테헤란에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테헤란?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재민이 물었습니다. 장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재민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니까요. 이것은 사실상의 납포였습니다. 제 머리가 고속으로 회전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재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교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 배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22명의 승조원이 있다. 모두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란과 아무 문제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다. 재민이 천천히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장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장교가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확 밝아집니다. 선장님, 장교가 자신의 상관에게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재민이 말했습니다. 지금 무전으로 연락한다고 합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교는 휴대용 무전기를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장교가 무전을 끊었습니다.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재민은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선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 제가 물었습니다. 통과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지금 당장 출발해서 1시간 이내에 해협을 완전히 빠져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재민이 설명했습니다. 만약 1시간을 넘기면 격침시키겠다고 합니다. 선교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1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폭은 50km, 즉 약 27해리입니다. 1시간 안에 빠져나가려면 27노트 이상으로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최고 속도는 16노트인데요. 지훈이 계산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장교는 그것을 알고도 이런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사실상 거절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장교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해봐라는 듯한 승낙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선장님, 정말입니까? 지훈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30만 톤 만재, 유조선이 27노트라니 말도 안 됩니다. 방법은 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재민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낙한다고 전해라.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페르시아어를 말했습니다. 장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란 병사들이 사다리를 내려갔습니다. 장교는 저를 보더니 경례했습니다. 저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고속정들이 선체에서 멀어져 갑니다. 저들이 사라졌습니다. 강 기관장, 저는 인터폰을 잡았습니다. 기관실, 비상 출력 준비. 비상 출력입니까? 강 기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장님, 그건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엔진 수명이 지금이 그 긴급 상황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보일러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시켜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뿐이다. 알겠습니다. 강 기관장의 목소리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지훈, 항로 계산, 수심을 최대한 이용해라. 네, 지훈이 해도 위에 펜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준호, 불필요한 전력은 모두 꺼라. 조명도, 냉방도 전부 다 추진기와 항해 장비만 살려둬라. 알겠습니다. 김태성, 갑판부 전원을 선내로 대피시켜라. 갑판에 아무도 남기지 마. 이 속도에서는 파도가 갑판을 덮칠 것이다. 명령이 차례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승조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로 흩어져 갔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0시 1분. 출발. 전타 전진. 전타 전진. 조타수가 복창했습니다. 기관실에서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높아져 갑니다. 평소와는 다른 마치 비명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력계를 봤습니다. 10노트, 12노트, 15노트. 강 기관장, 더 낼 수 있나?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강 기관장의 선체가 격렬하게 진동했습니다. 선교 안의 물건들이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이 배가 이런 속도로 달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장님, 준호가 외쳤습니다. 전방 사해리에 배 두 척이 있습니다. 레이더를 봤습니다. 해협 안에 정박 중인 배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항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나? 지훈이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왼쪽으로 키를 꺾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로를 벗어나 얕은 수역으로 들어갑니다. 수심은 우리 흘수선은 20m입니다만 그쪽은 23 정도입니다. 3m 여유. 파도를 고려하면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타 좌현, 배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이 속도에서 급선회는 위험합니다. 선체가 삐걱거렸습니다. 정박 중인 배들을 스치듯이 통과했습니다. 거리 100m, 그들의 선교가 보였습니다. 분명 우리를 보고 놀라고 있을 것입니다. 수심 경보, 준호가 외쳤습니다. 무시, 저는 대답했습니다. 뱃바닥이 해저를 긁는 듯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과했습니다. 타 다시 원위치, 배가 다시 기울었습니다. 속력이 한순간 떨어졌습니다. 16노트까지. 강 기관장, 속력을 다시 올려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비명이 더욱 커졌습니다. 배 전체가 소리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17노트, 18노트. 선장님, 지훈이 해도를 가리켰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조류가 역방향입니다. 지금은 썰물이라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속력을 3노트 정도 깎을 것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무거워졌습니다. 18노트로 달려도 실제 대지 속도는 15노트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1시간 안에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건가? 지훈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네, 현재 속도로는 10분 정도 초과합니다. 10분 초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VHF에서 페르시아어가 들려왔습니다. 재민이 통역합니다. 한비토, 현재 속도로는 시간 내 통과 불가능하다. 즉시 정선하라. 이란 고속정들이 다시 레이더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선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앞을 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둠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전진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기관실에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선장님, 강 기관장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려왔습니다. 1번 보일러 압력이 한계치를 초과했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압력을 낮춰라. 그렇게 하면 속력이 떨어집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속력을 유지하면 보일러가 폭발할지도 모른다. 속력을 떨어뜨리면 시간 내에 빠져나갈 수 없다. 레이더를 봤습니다. 이란 고속정 4척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거리 1해리, 3분이면 따라잡힙니다. 강 기관장, 1번 보일러를 격리시켜라. 나머지 보일러로 최대 출력을 유지한다. 알겠습니다. 속력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8노트, 17노트, 16노트. 안 됩니다. 지훈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속도로는 VHF에서 다시 페르시아어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다릅니다. 더 권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재민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통역했습니다. 해군 사령부다. 한비토,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투항하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따르지 않으면 무력을 행사할 것이다. 선교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엔진 소리만이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선장님,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멈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격받으면 조금만 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준호가 외쳤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해도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 입구까지 아직 15해리. 현재 속도로는 60분 이상 걸립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출발한 지 45분. 남은 시간은 15분. 불가능했습니다. 준호의 말대로입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고속정들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춥니다. 무전에서 경고음이 들려왔습니다. 레이더 로곤 소리. 그들이 무기의 조준을 맞췄다는 신호였습니다. 선장님,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있는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살 생일에 뭘 사달라고 했더라? 자전거였나? 아니, 그림 세트였다.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지. 아내는 뭐라고 했더라?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부터는 육지에서 일해줘. 그렇게 약속했었지. 본사의 최 이사님은 뭐라고 했지? 자네 책임이다. 그래, 내 책임이다. 이 12명의 목숨이 내 결정에 달려있다. 오만했다. 20년의 뱃사람 생활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꺾을 수 없었다. 조류는 우리 편이 아니었다. 엔진은 한계에 달했다.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될까? 일 안에 억류되겠지. 3개월, 6개월, 어쩌면 1년. 하지만 살아남을 수는 있다. 승조원들도, 나도. 계속 나아가면 공격받을 것이다. 유조선이 피격되면 폭발할 것이다. 280만 배럴의 원유가 불바다를 만들 것이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손이 인터폰으로 향했습니다. 멈추라고 명령하기 위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장님, 강 기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뭔가 화물투기입니다. 강 기관장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원유를 바다에 버리면 무게가 줄어듭니다. 배가 가벼워지면 속도가 올라갈 겁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화물투기, 280만 배럴의 원유, 시가로 2천억 원을 넘는 화물이었습니다. 선장님, 그건 안 됩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환경오염입니다. 게다가 회사 손해가. 목숨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강 기관장이 외쳤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를 버리면 엄청난 환경 재앙이 일어납니다. 국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VHF에서 카운트다운이 들려왔습니다. 페르시아어로 19, 8 결정하세요. 지훈이 외쳤습니다. 7, 6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 희망, 신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5, 4 저는 눈을 떴습니다. 투기하지 않는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다. 3, 지훈. 제가 외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국경선은 정확히 어디인가? 네,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국경선 말입니까? 이란 영해가 끝나고 오만 영해가 시작되는 곳은? 지훈은 재빨리 해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입니다. 우리 전방. 저는 계산했습니다. 현재 속도로 30분. 1시간이라는 기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1. VHF가 조용해졌습니다. 긴장된 정적.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민이 통역합니다. 최종 경고. 지금 당장 정선하라. 그렇지 않으면 재민.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전해라. 우리는 국제해양법에 따라 무해 통항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는 민간 상선이며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공격하면 그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재민은 망설였습니다. 선장님, 그런 말을 하면 지금은 협상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도 국제 여론을 신경 쓸 것이다. 네.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페르시아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정중한 문장이었습니다. 고속정들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아마 본부와 교신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강 기관장, 이번 보일러도 위험한 상태인가? 3번도 한계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3분만 버텨줘라. 단 3분만이다. 해보겠습니다. 속력계를 봤습니다. 16노트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조류 3노트를 빼면 실제로는 13노트. 해도를 봤습니다. 국경선까지 8해리 37분 걸립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선장님,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썰물의 흐름이 바뀝니다. 뭐라고? 썰물에서 밀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지훈은 조석표를 가리켰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은 조류의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밀물이 시작되면 우리에게 유리해질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건 20분 후입니다. 20분.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VHF에서 다시 페르시아어가 들려왔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선장님, 그들이 상부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얼마나? 10분 이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합니다. 10분. 그 사이에 우리는 이엘이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경선까지 6캐리로 줄어들 것입니다. 조화, 속력 유지. 고속정들은 우리를 쫓으면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VHF에서 신호가 들어옵니다. 재민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선장님! 거부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정선하라고 합니다. 국경선까지의 거리는 4.5헬입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밀물이 바뀌기 직전이었습니다. 전진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선장님, 지훈이 외쳤습니다. 고속정 한 척이 우리 선수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레이더를 봤습니다. 정말 한 척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고 사격이겠군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과연 고속정에서 예광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우리 선수 백임 앞바다에 착탄합니다.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준호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저는 전방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오만 해안에 있는 등대였습니다. 국경선은 저 너머입니다. 지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만 영해로 진입하면 어떻게 되나? 이란 고속정은 추격할 수 없습니다. 국제법상의 주권 침해가 되니까요. 그럼 이대로 가면 된다는 건가요? 하지만 그 전에 공격받으면 지훈은 말을 흐렸습니다. 또다시 예광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300m 전방, 다음은 선체에 맞을 것입니다. 강 기관장, 저는 인터폰을 잡았습니다. 모든 보일러를 비상 출력, 10초간만. 최대로 밀어붙여. 선장님, 폭발합니다. 10초만이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절규로 변했습니다. 배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선체가 흔들립니다. 선교 안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속력계의 바늘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17노트, 18노트, 19노트, 20노트, 돌파입니다. 준호가 외쳤습니다. 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역류에서 순류로 물이 우리를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대지 속도가 23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30만 톤 유조선이 한 번도 내지 못한 속도였습니다. VHF에서 페르시아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발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재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속정에서 기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포탄이 비오듯이 날아옵니다. 엎드려! 제가 외쳤습니다. 탄환이 선체를 때립니다. 철판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교의 창문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경선까지 이래리 지훈이 외쳤습니다. 기관포 사격이 계속됩니다. 선미 쪽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무엇인가에 맞은 듯합니다. 화재 발생. 인터폰에서 가판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미 가판의 화재를 진압해라. 제가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속력은 유지시켜라. 0.5헬이 준호가 카운트했습니다. 기관포 사격이 멈췄습니다. 고속정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선 통과. 지훈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5만 영해로 진입했습니다. 선교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승조원들이 서로를 껴안고 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란 고속정들이 국경선 앞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추고 있었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 않습니다. 강 기관장, 엔진 출력을 낮춰라. 벌써 낮췄습니다. 강 기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 보일러가 파손되었지만 운항에는 지장 없습니다. 속도가 천천히 떨어져 갔습니다. 20노트, 18노트, 통상적인 15노트로 선미의 화재는 진압했습니다. 김태성이 보고했습니다. 가판 일부가 손상되었지만 화물은 무사합니다. 저는 의자에 무너지듯이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선장님,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낸 것이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VHF에서 새로운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어였습니다. 한국 국적 한비토. 여기는 오만 해군이다. 환영한다. 호의가 필요한가? 재민이 마이크를 움켜쥐고 저를 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만 해군, 감사한다. 호의를 요청한다. 알겠다. 중무장 고속정 2척을 파견하겠다. 10분 후 오만 해군의 중무장 고속정 2척이 우리 좌우에 붙었습니다. 안전한 호위였습니다. 저는 위성 전화를 손에 들었습니다. 본사에 전화할 시간입니다.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본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선장, 무사한가? 지금 뉴스에서 난리다. 호르무즈에서 총격전이 있었다던데. 무사합니다, 본부장님. 한비토 5만만 진입 완료.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긴 침묵. 이윽고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해냈다, 김 선장. 정말 잘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조원들은 모두 무사한가? 네, 경상자가 몇 명 있지만 중상자는 없습니다. 배는 선미갑판 일부가 손상되었고
보일러가 하나 파손되었지만 운항은 가능합니다. 좋아. 천천히 안전하게 와라. 이번에는 서두르지 마라. 전화는 끊겼습니다. 선교의 창밖에서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선장님, 준호가 물었습니다. 한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해도를 펼쳤습니다. 열흘 정도다. 천천히 가면. 천천히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좋네요. 천천히. 모두가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교대 근무로 돌아간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 선교를 부탁한다. 나는 좀 쉬겠다. 네, 선장님. 저는 선교를 나와 선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승조원들이 한 명 한 명 나와 경례를 합니다. 저도 답례했습니다. 선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딸이 그려준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열흘 후 2026년 3월 13일 부산항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의 등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습니다. 부산항 라디오, 여기는 유조선 한비토다. 입항 허가를 요청한다. 한비토, 환영합니다. 3번 부두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제탑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선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밖 갑판에는 승조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22명 전원, 한 명도 빠짐없이. 부두가 가까워져 왔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두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해운회사 직원들, 가족들, 그리고 언론까지. 저게 뭡니까?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훈이 웃었습니다. 환영 나온 사람들입니다. 뉴스 안 보셨습니까? 우리 호르무즈 탈출이 전 세계 뉴스에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BBC, CNN 전부 다요. 저희가 유일하게 성공했으니까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날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배는 12척인데 통과할 수 있었던 건 우리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억류되었습니다.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모어링 라인이 던져지고 배가 부두에 고정되었습니다. 선교가 내려집니다. 제가 제일 먼저 내렸습니다. 부두에는 본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 선장, 한국의 자랑입니다. 천만에요. 아니네, 본부장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장이 내린 그날의 결단과 실행은 교과서에 실릴 걸세. 제 뒤에서 승조원들이 한 명 한 명 내렸습니다. 가족들이 달려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 기관장이 내렸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달려옵니다. 60세 가까운 강 기관장도 울지는 않았지만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박준호, 한재민, 그리고 모두가 가족들과 재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딸은 어디 있을까? 아빠,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파 속에서 작은 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딸을 안고 달려왔습니다. 딸을 내려놓자 제게로 달려옵니다. 아빠, 뉴스에서 봤어. 아빠 영웅이래.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워졌네. 이 열흘 사이에 자란 건 아닐 텐데. 영웅은 무슨.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었을 뿐이야.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미안해요. 걱정만 시켜서. 다음부터는 육지에서 일해줘요. 약속해요. 그래, 약속할게. 딸이 제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생일 선물 뭐 줄 거야? 뭐가 갖고 싶어? 배 모형. 아빠 배 모형.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사줄게. 한비토 모형으로 말이야. 기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카메라가 우리를 비춥니다. 김 선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딸을 아는 채 카메라를 봤습니다. 저는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뱃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비토가 부두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선미에는 총탄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늠름했습니다. 제 뒤에 있는 22명의 승조원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들의 신뢰와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승조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가족들도 회사 직원들도 모두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비토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배, 이번 항해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약속했으니까 육지에서 일하겠다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파도는 계속 치고 조류는 흐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바다를 건널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제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가자. 그래, 가지! 우리는 부두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한비토의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길고 낮은 소리, 작별 인사의 BGM과 같았습니다. 저도 뒤돌아보지 않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다, 한비토. 고맙다, 바다. 이제 집에 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신 이야기는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2016년 3월 1일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 국적의 VLCC 유조선 베리라 키오가 단독으로 해협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이 이 뉴스를 보도했고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여있던 수십 척의 배들 중 유일하게 한국의 귀환한 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했습니다. 김민준 선장을 비롯한 등장인물은 가상의 인물이며 구체적인 상황이나 대화는 드라마적인 재미를 위해 창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실제로 존재했던 용기와 결단, 그리고 프로페셔널리즘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가장 감동했던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국 뱃사람들의 조용한 직업의식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 때도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 위기 상황에서 화려한 슬로건이나 영웅적인 제스처 없이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베리라 키오의 선원들이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바다 어딘가에서 우리 국민의 화물을 운반하고 있는 많은 한국 뱃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사는 중동의 석유, 공장에서 쓰는 원료,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용기와 전문성에 의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분들께 작은 경의를 표하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